오늘 이 영상으로 한 방에 이 모든 그런 고민과 불안을 좀 잠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거 떠나서 지금 이 정책이 딱 나오는 시점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됐든 말든 시장은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상승이 48%나 되는 높은 전망치를 사실 저는 이거는 그냥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폭등으로 갈 겁니다. 지금 탄핵이 뭐 가결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전 대한민국을 정말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비상계엄령 선포.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잠 못 주무셨던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요. 정말 좀 충격이었고 그에 따른 지금 탄핵 정국까지 연결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충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상 계엄령 선포에 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향후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 걱정하실 텐데 오늘 이 영상으로 한 방에 이 모든 그런 고민과 불안을 좀 잠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분위기를 좀 잠깐 읽어보면 뭐 부동산 시장도 계엄 폭풍으로 침체된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든지 계엄 쇼크라든지 그리고 뭐 공급 위축이 불가피하다 여러 가지 지금 커뮤니티도 대혼돈이다 혼란이다 부동산 정책의 시기제로다 이런 기사들이 좀 속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어떤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탄핵 정국 부동산 시장 흔들린다. 탄핵 정국 부동산 관만세 고착화되나. 자, 지금 사실 요 앞전 기사와 다른 이 페이지의 기사는요. 날짜가 다릅니다. 날짜가 언제예요? 2016년 12월입니다. 10년 12월 10일. 어떻게 시기도 좀 계속 굉장히 비슷하네요. 바로 이 기사는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탄핵 정국일 때 기사입니다. 2010년 12월에도 똑같은 우려와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었다라는 거죠. 네, 이때도 보시면은 탄핵 정부에 매몰돼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 시장도 흔들린다, 막 이러한 어떤 걱정과 우려의 기사들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때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때 시장이 어땠었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 지금도 한번 지금 시장을 읽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타임라인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2016년 7월 26일 사실 이제 국정농단의 의혹이 처음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2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세 차례나 사과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과가 10월 25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3일에 2016년 12월 3일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됩니다. 발의가 되고 그리고 2010년 12월 9일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다음은 헌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3월 15일에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파면에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17년 5월 9일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던 이러한 그 일정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러면 어땠을까 부동산 시장은 이걸 한번 우리가 봐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 월간 매매가격 지수를 한번 가져와 보면은요, 2010년 그 10월 이후에 굉장히 시장이 환경이 좀 약간 보합세로 움직이는 것을 확실히 좀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때 안 좋았었던 것인가 좀 더 면밀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월간 변동률,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 맞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16년 12월 지나서 1월까지 보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폭이 축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것은 지금 0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매매 가격 지수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락하지 않고 상승폭이 강하게 축소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주간 변동률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은 한국부동산원이고요. 오른쪽은 KB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표입니다. 이건 주간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이때까지 보시면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서울은.
10월 17일 0.21%, 그리고 10월 24일 0.16%, 그리고 0.14%까지 가파른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11월 7일 갑자기 0.09로 상승폭이 갑자기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고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날짜예요. 왜 11월 7일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건요. 2016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에요. 요 사이. 그리고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12월 9일이에요. 요 때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그 답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요거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113 대책이 발표가 됐던 거예요. 저도 사실 이때 기억을 하는데 벌써 이게 8년 전 일이더라고요. 저 아주 명확하게 그때 시점에 기억이 나는데, 막 박근혜 정부 막 탄핵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정신이 없고 막 혼란스러운, 뭐 이제 그 국정농단이다 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촛불 집회 계속 일어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정신없는 와중에 규제책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와중에도 정책을 발표하고 규제책을 발표하는구나. 제가 그때도 그런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이때 11월 3일에 발표된 규제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단은 서울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남 4구의 그 분양권을 전매를 제한을 완전히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팔 수가 없도록 전매 제한합니다. 과천까지 아예 팔 수가 없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들도 이제 6개월이었던 것을 전매 기한이 1년 6개월까지 굉장히 넓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지담정 제한이 또 발생을 합니다. 1순위 청약에 대한 지담정 제한을 또 1년에서 5년까지 강화시키고요. 1순위에 대한 다주택자 지담정 제한은 5년 이에는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점검,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그런 강한 규제가 이때 나왔어요.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거 떠나서 지금 이 정책이 딱 나오는 시점부터 어떻게 됐냐? 바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3 대책 파장으로 강남 재건축 급매물도 안 팔린다. 고객 컨설팅 문의도 절반 줄고, 그 다음에 너무 셌다. 이러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약간 보수적인 어떤 보수 정권이어서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인 정책만 썼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규제책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1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상승세 주춤, 아파트 값은 하락세다, 뭐 집값 상승 미미하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매수 우위 지수도 보시면 심리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아까처럼 앞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뜨겁게 올라가는 시장이었다가 10월 이후 113 대책 나온 이후에 심리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매수 우위 지수가 툭 떨어지면서 굉장히 1월까지 많이 떨어졌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매가격 전망지수 역시 10월까지는 다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10월까지는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10월 지나서 11월 113 대책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주르륵 빠져서 1월까지 굉장히 크게 심리시장이 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1월 이후에 바로 심리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을 한번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도 어떻게 움직였냐? 재밌습니다. 그 전에는 요 구간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1월 이후에 상승합니다. 자, 매매 가격 지수 월간 변동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때입니다. 1월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서 쭉 월간 변동률과 상승폭이 커져가는 중이고 이것은 주간 변동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 보시면 뭐 1월부터 조금씩 1월 말부터 이 변동폭이 커지기 시작해서요. 3월 13일 0.2에서 0.03 하면서 점점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파면이 된 것,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이제 그 인용이 된 것은 3월 15일입니다.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그런데 그러든 말든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됐든 말든 시장은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가격은 더 많이 오르죠. 주르르르.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6월이에요. 그럼 이때 왜 꺾였을까? 바로 6.17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6.17 대책. 문정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바로 규제책을 바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대책 나오니까 또 상승폭이 탁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때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은요, 엄청난 상승을 그 이후로 계속합니다. 상승폭이 좀 줄었다가 조금 빠지기도 하지만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보시면 그 전문가들 전망도 굉장히 바뀌어지는데요. 2016년도 말에,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 탄핵 뭐 이슈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1, 2, 3 대책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어떤 전망이 훨씬 우세했었던 36%가 하락을 전망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 기사 나온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제 그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전망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승 전망이 42%에 이제 5%, 10% 상승까지 합하면 상승이 48%나 되는 높은 전망치를 기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기도 했고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오시죠? 부동산 시장의 어떤 악재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크지 않고, 특히 탄핵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탄핵에 따른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사실 113 대책에 따른 그 규제에 의한 하락, 어떤 조정폭이 훨씬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럼 개헌 파문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 변화 없는 거냐?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탄핵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탄핵 이제 초추안이 가결이 될지 아니면은 가결이 안 될지 부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뭐 한 10명 정도의 지금 그 여당의 어떤 그 투표가 찬성으로 표가 와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가결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책 어때 정책 동력은 많이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여태까지 밀어붙였던 정책들의 에너지는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좀 면밀히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1기 신도시 특별법 가장 최근에 핫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이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거는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야 모두 빠르게 합의를 이뤄서 이 법이 통과됐던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각 지자체 이제 그 국회의원들도 각 지역의 어떤 표심을 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갈 겁니다.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핵심지, 어떤 투기가 조정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들 아닙니까? 그 지역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이것을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죠. 다만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됐던 정책이긴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2027년에는 착공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지금 실어주기 어렵겠죠. 탄핵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결과이냐에 따라서 빠른 진행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정책에 대한 큰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 에너지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건 무조건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간다. 동그라미. 정비사업 이슈.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공급 부족 이슈는 이 부동산 주택시장에서 특히나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모두가 공감하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18년, 19년
문정부에서 사실 크게 아주 크게 실기했던 부분도 부동산 정책에서 이 공급 정책을 빠르게 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 이것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을 막는 강한 정책은 쓰기 어렵다라고 보지만은요. 다만 뭐 강남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막기 위한 초안 폐지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라고 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초안 폐지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사실 어떻게 될지 약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모를 주고 싶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추진했었던 부분인데 이거 역시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부담에 대한 경감을 하기는 좀 어렵다. 요거는 사실은 좀 X를 쳐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제 부분에 대한 부분, 세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혜택들을 주고 세부담을 좀 낮추는 이러한 부분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뿐 아니라 앞으로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실 야당에서 이제 들고 나온 뭐 계약의 시점 청구권 제한, 이외 제한을 폐지하고 그냥 무제한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정책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임대인들에게 좀 불리한 어떤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의 부담은 가중이 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요,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유통되는 임대 매물, 전세든 월세든 매물이 급감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월세는 더 높아지겠고, 그리고 전세도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세가 폭등으로 갈 겁니다. 저는 전세가 없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죠. 매물이 줄어들 테니까요. 공급 매물이 줄어들어서 유통되는 매물이 줄고 이래서 전세값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잠깐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파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떨까? 일단 과거에도 탄핵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시세와 환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규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컸다. 그렇지만 단기에 그쳤다. 단기에 그쳤다.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향후에 그리고 대출 규제 등의 정책적인 방향이 더 중요하다. 왜냐? 이 앞에서도 보았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더 중요하고 특히나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물론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잠시. 그렇지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내 불안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심리로 인해서. 그러면 이 불안 요인 확대로 인해서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빠른 금리 인하를 오히려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은 총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 전망을 아직까지 낮출 상황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번에 2차례 연속 금리 인하했을 때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내수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의 우려로 사실은 대외적인 악재가 터졌지만 그것이 수출 상황을 안 좋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내수의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인하를 빠르게 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수의 문제거든요. 내수 침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체의 지금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내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면 금리 인하 속도 더 당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으면 이것은 다시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금리 인하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이후에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거될 거예요. 탄핵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탄핵이 가결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서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 등의 어떤 대출 여건은 완화가 될 겁니다.
일단 금리가 내린 상태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대출 여건은 리셋되면서 대출 총량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리셋이 되면서 좀 더 좋아질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심리시장은 크게 반등하겠죠.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고 전세값, 월세값도 올라가는 환경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이 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그 심리가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상반기에는 어떤 대내외 불안 요소가 안정되면서 그리고 심리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빠른 시세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매우 높다. 결국 지금 많은 불안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단기에 그치겠죠. 그런 불안정한 심리도 아주 잠깐일 수밖에 없겠고, 실제적으로는 미치고 있는 강한 규제,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은 지금 인하 수순으로 가고 있고, 내년에 그걸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1, 2월에 올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한 차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우리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상반기에 적어도 어떤 상승의 어떤 힘이 굉장히 강하게 또 다시 나올 수 있을 그런 경우로 갈 수 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힘이 좋을 때는요, 생각보다 심리에 대한 어떤 부담들도 빨리빨리 극복해 나갑니다. 빠르게 움직여 갑니다.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고 불안정한 어떤 걱정, 우려 섞인 이야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그런 협소한 어떤 그런 이슈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